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맨유와 첼시의 이번 라운드 가장 큰 경기. 두 골밖에 나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은 아주 재밌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전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 체력 돼? 나와. 너 에너지 싸움 돼? 나와. 그렇게 해서 만난 두 팀이 거의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중앙 힘싸움과 에너지 싸움을 보여주는 아주 뜨거운 경기였고요. 경기 세부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첼시의 전방 압박 체계가 되게 단단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맨유가 뒤에서 3-2로 빌드업을 할 때 똑같이 5명의 선수를 투자하면서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죠. 그러다 보니 맨유는 롱킥으로 공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세컨볼 싸움에 시간이 많이 투자됐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맨유 수비수들의 킥의 퀄리티, 그리고 떨어진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맨유 역시 앞쪽에서 전방 압박할 타이밍이 나오면 전방 압박을 했고요. 첼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첼시는 거의 고정적으로 전방 압박을 한 것에 반해 맨유는 무조건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진 않았고 뒤에서 물러서 수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팀 다 강한 압박으로 서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고, 특히나 거의 전방 압박을 했던 첼시 때문에 맨유는 롱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일이 많았고요. 또 첼시가 공격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맨유의 역습 장면도 있었습니다. 레시포드가 사이드 쪽 뛰는 호일룬에게 패스, 그리고 호일룬이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이 공이 흘러서 뒤쪽으로 가고 가르나초에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는 아쉬운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죠. 가르나초가 많이 뛰기도 하고 빠르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좋지만 항상 이 발목을 잡는 게 마무리 능력입니다. 오늘도 아쉬운 기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또 테나흐 때와 대비해서 저는 맨유의 수비 간격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봤는데요. 브루노나 호일룬 이런 자원들이 습관적으로 전방 압박하러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킬 땐 같이 지켜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첼시도 생각보다 맨유의 수비 간격을 손쉽게 뚫어내는 일은 없었죠. 이렇게 브루노나 호일룬이 앞쪽으로 달려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가운데 쪽을 지키면서 수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첼시는 잭슨이 내려와주면서 경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첼시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할 때 센터백에서 잭슨, 첼시가 많이 이용하는 루트죠. 하지만 오늘 잭슨은 컨디션이 최상은 아닌 느낌이었고 터치가 길어지면서 맨유의 역습이 전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맨유의 가르나초가 큰 기회를 맞았던 것처럼 첼시의 파머도 큰 기회를 맞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4대3, 첼시의 숫자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파머가 공을 끌고 갈 때 더리우트는 거의 2명을 한 번에 마킹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파머가 이렇게까지 공을 끌고 왔을 때 더리우트는 일단 더 위협적인 파머의 직접 슈팅 루트를 막기 위해서 몸을 가운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세가 진짜 좋았는데 파머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잭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슈팅 길목은 막되 몸의 방향은 언제든지 잭슨 쪽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돌려놓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몸의 자세를 잡은 게 아주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파머가 직접 슈팅을 선택하고 더리우트는 다리를 쫙 뻗으면서 최대한 수비 범위를 넓혀서 공을 막아냅니다. 맨유도 첼시도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맨유는 약간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못한 느낌이었고 첼시는 맨유의 좋은 수비에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양팀 다 압박을 당하다 보니 꽤나 롱킥의 비율이 많았고 특히 이런 탱탱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탱탱볼 싸움에서 두 팀 중에 누가 우위다 이런 게 없이 서로 공을 뺏기고 뺏는 완전히 체력전 양상의 싸움이 지속됐고 메시가 전반 막판에 골대를 맞히면서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전반에 양팀이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체력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양팀 둘 다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분명 올 거고 지난 리그컵에 지금의 주전 멤버들이 거의 사용된 맨유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렸던 첼시가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양팀의 에너지 레벨은 비등비등했고 65분이 넘어가는 상황부터 양팀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조금씩 집중력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가르나초에게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브루노가 잘 접은 순간에 첼시의 후방 4명의 수비수가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고 가르나초가 완전 프리한 상태가 되죠. 브루노는 가르나초에게, 그리고 가르나초가 여기서 바로 슈팅을 하는데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산체스 키퍼의 품에 쏙 들어가는데요. 이건 정말 실드가 불가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나초가 큰 기회를 놓쳤지만 맨유의 공격 기회는 계속 나왔고 여기서 카세미루가 기가 막힌 로밍 패스, 이 공은 호일룬 쪽으로 향하고요.
호일룬의 퍼스트 터치도 여기서 예술이었습니다. 공에 힘을 죽이면서 앞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공을 컨트롤하려다가 산체스의 손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낸 PK를 브루노가 성공시키며 경기를 1대 0으로 앞서가는 맨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의 기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첼시의 코너킥에서 튀어나온 공을 카이세도가 정말 높은 난이도의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공의 낙하 지점을 찾은 뒤에 공을 두껍게 맞춰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공이 뜨지 않게 찬 게 정말 기술적으로 어려웠는데 이걸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카이세도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여러 교체 카드를 사용해보지만 결국 경기는 1대 1로 종료됩니다. 오늘은 경기 운영적으로 첼시가 어느 정도 잘 준비해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큰 찬스는 맨유에게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맨유의 공격진이 그런 큰 찬스들을 잘 살리지 못했고, 특히나 가르나초가 좋은 기회들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오늘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은 많이 안정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테나흐 때보다 습관적으로 압박을 나가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더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첼시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많이 허용을 안 했고요. 또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수비진에서 1대1 수비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측면에서의 균열을 막아낸 것도 무승부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치열했던 맨유와 첼시의 경기, 결국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맨유는 아모림 이전의 승점을 얼마나 챙겨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첼시는 혼란의 선두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